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새로운 스마트 금융과 우리 모바일 통장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를 할 우리은행 스마트 채널 전략부의 민종훈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시간이 50분부터인데 앞에 우리 정 실장님이 제 시간을 8분을 쓰셔가지고 제가 12분만 써야 될지 좀 우려스러운데 제가 오늘 좀 양을 좀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지가 좀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말을 좀 빨리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좀 하셨지만 스마트 시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 다시 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왜 스마트 시대로서 굉장히 중요한가라는 그림을 한 가지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다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혁명, 기술혁명과 금융자본이라는 책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산업들이 이제 산업혁명하고 전기철도 시대, 전기, 자동차 시대에서 이제 한 시대가 쭉 흘러가면서 많은 비즈니스와 많은 부를 양성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ICT 시대죠. 이 시대에는 기존의 이 여러 시대를 버금가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부와 재산을 늘리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시점에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구산업이 쇠퇴하고 새로운 기술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열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죠. 새로운 기술이 99년도에 2,500원 하다가 30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폭락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걸로 해서 돈 버신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망하시거나 좀 이상하게 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버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금융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경험했던 2003년도의 IT 버블이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 시대가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진정한 성과가 창출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지금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글로벌 플레이어들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저희도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자본가라든지 또는 경영자라든지 사업가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시대죠.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이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공급쟁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저 그런 시대입니다. 매번 그냥 똑같은 시대인데 이 시대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담당하시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시든 간에 지금 시점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있다라는 걸 한번 다시는 인식을 하시고 공감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 첫 번째 1차 위기가 IT 버블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2차 위기에 와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다시 망하기도 하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성공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많은 부가액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기가 이제 되고 그러면 한 사이클 돌아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기회가 별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 게 지금 현재 상태고요. 지금 시대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이런 디지털을 처음에 겪었을 때 새로운 경험이고 또 어떤 혁신이고 또 마케팅, 푸시 마케팅을 밀어내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했던 시대가 이제는 좀 바뀌어서 이제 표준화된, 일반화된 일들이다, 디지털이. 그리고 이제 모바일 마케팅을 줄이라 또 앞으로는 풀 마케팅이다. 네이버 같은 호텔 같은 그 업체들이 나타나서 고객들을 그냥 전부 다 끌어당기죠.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비즈니스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디지털이라는 나라에 저희가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살았는데 앞으로는 원주민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판을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현실 세계는 상당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점점 가상세계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SNS 통해서 그 안에서 소통하고 계실 때는 이미 가상세계에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이 가상세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뭘 통해서 들어갔느냐? 비즈니스 통해서 들어갔다. 모바일 비즈니스 통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하는 것만 현실 세계에서 나머지는 여기서 한다는 거죠. 많은 비즈니스를 저 안에서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업종 간의 영역하게는 필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이제 플랫폼이 너무 또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은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선을 보시면 요 위에가 우리나라 저축률이고요. 요 밑에는 투자율입니다. 이 차이가 이만큼 돈이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행 조사 자료인데요. 저렇게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에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은행이 떨어져서 은행에 파이가 쭉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 겹친적으로 여러 가지 은행에 조금 비즈니스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비를 이제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대출을 하고 나서도 고객이 일주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정도까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느냐? 글로벌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비즈니스의 어떤 원칙이 좀 공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IT가 발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MP3라는 것을 256, 512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서 512 MP3 아이디걸 목에다 걸고 다니면 조금 혼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20만 원 이상 줬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기가로 9만 원, 또 16기가로 17만 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제품도 더 좋아져.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는 서비스와 품질은 점점 더 좋아지지만 가격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룰에 맞추는 비즈니스들은 더욱 성장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는 어떤 시장이 형성되면 사업자 간에 나눠먹기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1, 2위가 다 먹는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퇴출당하는 거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비즈니스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글로벌 어떤 IT협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비즈니스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두 개 업체가 전부 다 독과점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회사만은 그 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980년대부터 이 회사는 병만 바꿔가면서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어요. 그 업계에 항상 1등을 유지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아마 경쟁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가능한데, 은행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행끼리 말고 다른 곳에도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은행의 어떤 은행 산업의 본질이 그래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은행은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면허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수신이라든지 업무대행 결제업계 업무 같은 것들을 면허를 해주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플레이를 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했었는데 외국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니까 지금은 많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고객들이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지금 손안에 PC를 하나씩 들고 계신데요. 직접 오퍼레이션을 하기 시작하니까 영업점에서, 은행 영업점에서 하던 그 기능들이 점점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온라인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니까 고객이 한순간 다른 데로 막 갈 수 있는 여건이 점점 형성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되면 저희 나라에서 이제 계좌이동제가 실행된다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되면 정말 기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실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영국하고 호주 같은 데는 별로 밀통이 그쳤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 나라는 시기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이라든 이런 거 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공급자들은 당연히 업종 간의 업무 영역이 철폐되다 보니까 새로운 경쟁자가 많이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비대면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가격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은행이라는 데는 전통적으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정통입니다. 좋은 점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은행은 수익을 많이 했죠. 대부분의 고객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은행을 왜 거래했습니까? 그러면 가까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점포의 플랫폼의 코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은행 점포라는 건 일종의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소유의 대명사입니다. 산업사회 때 우리가 물건 부족하고 이럴 때 대량 생산하면서 서로 누구든지 하나씩 가지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이제 어떤 과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필요 없게 되면서 이제 접속이라는 화두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업은행을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든 이유는 나머지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은행의 특성으로 표현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기업은행 걸 제가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업은행이 저 파란색에 보시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하면 약 15조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15조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시중 그 증권시장에서 보면 시가총액을 9조 7천억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라는 접속의 대명사인 네이버라는 이 회사는 실제 자산이 총자산이 3조입니다. 거기서 부채를 빼고 나면 약 1조 7천억의 손재산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26조, 25조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산이 0.75조밖에 못 받고 있는 게 은행이고요. 접속에 대한 회사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5배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자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쪽에 자산이 훨씬 많은데 적게 평가받고 거의 자산이 없다시피 한 것처럼 보이는데 15배를 인정해준다는 거죠. 접속의 비즈니스와 소유하면서 과거 전통적인 비즈니스의 차이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구글이 지금 400조 정도 합니다. 시가총액이.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180조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하드웨어 업체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하고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보면 네이버도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ROE가 초창기에 발전할 때 60%까지 올랐어요. 지금 네이버가 한 30% 되거든요. 은행의 평균 ROE가 지난 1사분기에 3.58%. 앞으로의 성장성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네이버가 지금 24조 정도 시가총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문에 보면 이렇게 그 로이터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글의 대항만 24조짜리가 400조짜리랑 앞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는 포텐셜이 있다고 지금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접속이라는 모바일이라는 디지털이라는 그 수단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구글 트렌드 검색을 제가 해봤습니다. 은행이라는 부분들은 검색을 해보면 은행이라는 검색어에 대해서 트래픽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부침은 많지만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성향. 이런 걸 봐도 지금 네이버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은행을 가면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갈리는 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생태계의 중요한 게 보시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 네 가지인데 과거에는 이 각각의 영역에서 각자 1등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원 컴퍼니가 모든 걸 다 커버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건 플랫폼 회사입니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회사가 콘텐츠와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를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점점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오프라인에서 정보가 시장이었다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시장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플랫폼이 곧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임 회사가 독자 플랫폼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게임 회사가 게임을 개발해서 매출을 1,000원 하게 되면 구글에서 30% 정도 수수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700원 나오는데 700원에서 카카오한테 30%, 그 다음에 유통사한테 50% 하면 최종적으로 이 게임 회사에 나오는 건 200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플랫폼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적절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플랫폼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죠. 거의 1등이 다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어떤 비즈니스라든 이런 걸 하려면 굉장히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밸류 체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거는 이쪽에 보시면은 IT 같은 기술적인 문제, 주로 이제 외국 기업들 또 거대한 포털 업체들, 뭐 SNS 이런 업체들이 IT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많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IT 기술적인 문제하고 보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피싱이라든지 파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이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 특히 우리나라는 좀 은행이 면허 사업이고 어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금융거래법 20조 같은 데 보면 비금융사가 금융업무를 하려면 금융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또 여신 전문 금융 쪽에 규정에 또 제한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가 나온다라고 신문이라든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자꾸 어떤 비전만 자꾸 나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잡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보면 저런 제도라든지 보안이나 IT 중심으로 보면 변화하는 게 이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하고 카카오가 동종에 이제 통합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카카오하고 은행은 이제 앞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다음에 하나은행하고 아닌가 같은 ING 같은 데가 같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제휴를 하고 있죠. 이제 저런 것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비즈니스가 되지 못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변할 거라고 보고요. 뱅크원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은행의 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마케팅은 지금 보시면 지점하고 고객하고의 마케팅을 개별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포털과 메신저 업체와 제휴를 한다라고 하면 포털 속에 그냥 녹여서 상품을 팔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금 제가 너무 부족해서 몇 가지를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플랫폼이 너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한만 깔아놓고 고객이 들어와서 뭔가 하는데 그들 간의 거래로 인해서 사업자가 이득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깔아놓고 톨게이트 설치해놓고 그냥 돈만 받는 그런 서비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 유통사업 통해서 이걸 유통시키라 지금 내가 다 할래 이런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은행은 이제 과거에 마케팅하고 거래를 모두 담당했었는데 현재는 마케팅만 하고 거래는 비대면에 좀 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업체는 다 이제 브랜치는 점점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비대면이 좀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 은행을 한번 보면 미국의 이제 미래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과 미국의 이베이가 결국 합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전 국민이 여기 거래하는 기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은행과 이쪽 신용카드 보험사들 기준에서 플랫폼이 온전히 오픈을 하면 거래를 효율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될 거다라고 몇 년 후에 얘기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전문의익이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진영들이 새로운 국제적인 회사용 서비스를 하다가 현재는 국제결제 사업 플러스 보도 서비스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굉장히 이런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있고 모바일 쪽의 개념에서 이제 보면 현재 영업점은 영업점 중심으로 저렇게 은행들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자기가 서비스를 하는 걸 인소싱이라고 하고 외부에 의뢰하는 걸 저희가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걸 직접 고객이 직접 하게 만드는 개념, 그걸 이제 우리가 크라우드소싱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엘빈 토플러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프로슈닝이 이제 되는 시대가 정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가 되고 모든 걸 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렇다면 미래 영업점은 이제 크라우드소싱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주변에서 크라우드소싱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정보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모바일 통장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통장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하게 된 배경은 고객하고 은행하고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최대 시간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앞서서 제가 비즈니스 룰을 말씀드렸는데 원가는 상당히 줄이고 서비스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고객들이 갖고 있는 게 통장이다 보면 몇 개씩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착한 현재 저희 은행에서 보면 대부분 내 대부분 소유할 것 같은데 통장을 다 쓰면 무료라는 게 연간 430만 건이고요. 신규라는 게 450만 건, 재발행하는 게 70만 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1000만 건 되죠. 여기서 1000만 건을 통장 그냥 그 발행 단가 말고 제조 단가만 그냥 뭐 100원 내지 500원, 1000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1년에 은행은 수십억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 서비스로 고객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이 서비스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통장을 대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부분을 저희가 생각했고 모든 통장을 전부 다 모바일 통장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들이 그냥 한두 개 정도 상품으로 통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의 룰에 보면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가격을 싸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고객수 그 확대라든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거래가 됩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10년치를 조회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인터넷 뱅킹하고 공유되는 네모 통계 이런 것들도 전부 통장 안에 집어넣어서 기존의 종이 통장하고 손색이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요거 하나만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통장 그 모습을 그대로 그 폰에서 이제 구현한 건데, 여기에 통장을 이렇게 피면 영업처럼 출금, ATM 출금할 수 있는 스마트 출금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창구에 가서 전별 쓰고, 저걸 누르면 6차례 이렇게 번호가 나오고 5분 동안 유효한데, 이걸 가지고 창구에 있는 핀패드를 그냥 누르고, 저걸 내면 돈을 그냥 받으셔서 통장을 안 들고 다니시고,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저희 모바일 통장 서비스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통장을 앞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모바일 통장을 모든 고객이 다 모바일 통장을 갖게끔 하는 게 저희 미션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저희는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또 고객은 편의성, 그때 어느 공간에서든 통장 없이 은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여기다 새로운 서비스를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액결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소액결제 서비스 하고 있는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간편하게 통장 안에서 그런 것도 같이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들의 UX 익스피리언스가 축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모바일 안에서 은행 거래를 자꾸 하는 경험을 많이 쌓다고 보면 여러 가지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스마트 뱅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은, 현재는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은행의 거래를 90%가 비대면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거래되는 금액은 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95%를 어떻게 이쪽으로 마이그레이션 시킬 것이냐, 이런 거에 어떤 저희가 전초 기지로서 모바일 통장을 앞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저희도 모바일 비즈니스를 좀 강화해 나가면서 업계에서 나름대로 지위를 좀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